네, 지금 김문경 기자의 보도로 보셨습니다만 북한은 자신들의 어선이 서해 NLL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측이 군사 도발을 했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도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오늘 개별 상봉과 공동 중식에 이어 지금은 두 번째 단체 상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희준 YTN 통일 외교 전문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제 저희들이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24일에 북한 어선이 NLL을 어선 지도선이 넘어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사격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입장을 내놓은 걸 김문경 기자의 리포터로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큰 충돌은 없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에 연평도 인근 동해상의 북방 한계선을 북측의 어선 단속정이 한 700m 정도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해군이 북측이 넘어오기 전후로 해서 세 차례 경고 방송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경고 사격 5발을 가한 건데요. 이렇게 큰 군사적 충돌은 없었고요. 예. 이제 북측 어선이 한 18분 만에 돌아감으로써 상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북한이 이번 사건을 놓고 8.25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이게 뭐 군사적 도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은 아니고요. 네. 북측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사실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나 성명이 아니라 예. 조중통,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의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네. 뭐 특히 이제 남측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이제 경고나 직접 이제 도발의 의지를 보였다기보다는 네. 일단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 이런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네. 다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좀 남측을 압박하는 의미고요. 당장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뭐 무산시키겠다라거나 이제 앞으로 뭐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겠다 이런 의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 그 상황을 물어봐서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남북 간의 대치를 더 키우겠다 이런 것까지는 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당국의 대응을 보면요. 예. 사실 이제 국방부는 이번 일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북한 어선 단속정이 이렇게 NLL을 넘은 것이 어제뿐만이 아니라 네. 8.25 합의 뒤로 따진다면 지난 8월 30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은 물론이고 어제 일에 대해서도 이제 국방부가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8.25 합의에 따라 이제 남북 간의 이제 화해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거를 이제 뭐 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남과 북이 어떤 강력한 뭐 충돌 의지가 없는 만큼 이게 이제 큰 도발이나 어떤 뭐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남은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만약에 북측이 정말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시키겠다고 했으면 어제 사건이 일어난 어제 오후 뭐 정말 큰 성명을 발표하거나 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를 지금 남은 일정 무산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그럴 의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시켰을 때에 북측이 받아야 하는 그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걸 무산시킨다면 일단 남측에서의 이제 북측에 대한 비난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가족 상봉에 대해서 북측이 그런 이유를 들어서 무산을 시켰다 했을 때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안 그래도 북측의 어떤 인권 문제를 가지고 세계 국제사회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북측 입장에서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크게 무산시키지 않고 잘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20일이었던가요? 북한의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더라도 일단은 이것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말에 이제 어떤 외교적인 수사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고요. 사실 리충복 위원장이 어제 만찬 상봉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이산가족 상봉의 어떤 정례화, 뭐 서신 교환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뭐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뭐 의지가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시각이 5시 18분인데요. 북한에서 4시 30분부터 이제 개별 상봉
이제 시작되고 지금 이제 개별 상봉이 아니라 이제 단체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 상봉이 네.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뭐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림이 안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 중간이라도 혹시 그 단체 상봉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차 상봉하고 마찬가지로 2차 상봉 때도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꼭 만나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이번 특히 이제 2차 상봉단에는 90살 이상 고령자가 33명, 그러니까 상봉단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특히 예. 북녘에 두고 온 두 딸을 만나려는 이제 99살 구상현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아들을 상봉하는 뭐 이석주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이렇게 90살 이상 고령자가 많고요. 또 80세 이상 고령자도 대부분입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워낙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앰뷸런스를 타고 구급차를 타고 이제 상봉장에 나서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대부분이 뭐 거의 40가족 가까운 분이 휠체어를 타고 지금 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건강도 옛날 같지 않고 쇠약해졌지만 이렇게 먼 길을 찾아서 60여 년 만에 가족을 만나겠다는 건 그만큼 이제 혈육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 상봉장에 나서는 대부분 이제 분들의 사연을 보면은 전쟁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북녘에 이제 가족들을 두고 온 경우가 많고 60여 년 동안 항상 그 좀 죄책감, 죄스러움을 갖고 사신 분이 많아서요.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어렵지만 가족을 만나서 어떤 그동안의 사과도 하고 또 지난 얘기 다 하면서 아무튼 뭐 혈육 간의 어떤 정을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산 가족들에게는 사실 1분 1초가 굉장히 아쉬운 시간들인데 네. 2차 상봉에서 북측이 체제 선전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2차 상봉은 유난히 1차 상봉 때와 달리 더 북측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좀 사상 교육을 받고 네. 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첫 단체 상봉 때부터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북측에서 잘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남쪽 형을 만난 뭐 김명근 씨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게는 물론 취재진들에게도 이 북측 체제의 우월성을 계속 선전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그 오찬 상봉 때 이제 화면을 좀 잠시 뒤 보시겠습니다만 보면은 특히 이제 고향의 봄이라든가 이제 노래를 유난히 많이 북측이 유도해서 함께 부르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이제 뭐 민족 간의 우리 민족의 노래니까 이렇게 함께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좀 감격 어린 상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일부러 좀 그런 감정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유난히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이 20차 이산가족 상봉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1차하고 2차하고 북쪽에서 조금 분위기가 다른 그런 패턴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1차 상봉은 북쪽 가족들이 찾은 북쪽 가족들이 남쪽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한 98가족의 이제 남측 가족들 400여 명이 만났고요. 네. 이번 2차 상봉 같은 경우는 남측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난 북측 가족들과 함께 만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가족들이 좀 의지를 갖고 상봉에 응했다기보다는 먼저 예. 생사 확인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번 2차 상봉단의 특징은 특히 납북자 가족이 이제 두 그렇죠. 가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측은 사실 뭐 납북자 사실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들 가족에게 이제 볼 쏠리는 시선 이런 걸 많이 차단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이 좀 이번 2차 상봉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체제 선전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오대양호 사건의 납북자 네. 가족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납북자 이산 가족의 경우 북측이 약간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만나기가 힘들죠.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납북자는 크게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나눌 수 있고요. 거기 외에 이제 국군포로가 있는데요. 이 전시,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은 거의 8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리고 전후에 납북된 사람들,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사람들 또 한 뭐 7천여 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현재 한 500여 명이 북측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번에 이제 오대양호 선언처럼 대부분이 이제 선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군포로 또한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가 한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예. 북측은 특히 납북자의 존재는 물론이고 이 국군포로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억지로 누군가를 끌고 가서 이제
억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네. 따라서 거의 이 국군 포로는 납북자에 대한 이산 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우리 당국의 어떤 강력한 요구와 또 납북자 가족들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이제 북측을 잘 설득해서 특수 이산 가족의 형태로 매번 이산 상봉 때마다 두세 가족씩 이제 만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네. 아직 뭐 이렇게 남은 그 한 1,000명 정도 되는으로 추산되는 그런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을 만나기까지는 좀 더 요원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번 이산 상봉 경우에도 네. 우리 측이 이제 50명의 납북자와 국군 포로에 대해서 생사 확인을 의뢰를 별도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9가족의 생사만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31가족에 대해서는 생사 확인조차도 못한다고 북측이 답변을 했고요. 그 19가족 중에서도 단 한 가족만이 지금 생존해 있어서 이번 오대양호 선원으로 납북됐던 그 가족 말고는 지금 현재 제대로 상봉을 하지 못했고 또 한 가족은 그 네. 납북자 당사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남측이 이제 북측의 조카와 만난 경우죠. 그래서 두 가족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 김희중 기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취재진들이 그 보도한 내용들을 보니까 네. 특히 그 납북자 가족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만나는 앞서서 저희들이 북한의 체제 선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납북자 가족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특히 더 이번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한다던가 네. 그 대화 중에 북한의 체제의 우월성을 얘기를 한다던가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그만큼 이제 납북자를 북한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연출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남측에서 볼 때는 그 두 가족에게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네. 부분을 북측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오대용호 선원 그 정건목 씨 이제 예. 이복순 할머님의 아들이죠.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재진이 막 쏠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많이 취재진들을 차단을 했고요. 사실 이제 화면은 제대로 안 잡혔지만 그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예. 그 정건목 씨가 이제 어머님 옆에 앉으려는 걸로 며느리가 좀 차단을 해서 옆으로 앉혔다 뭐 이런 얘기가 북한에서 있거든요. 같이 그렇습니다. 만나러 북측에서 오는 이제 나온 같이 며느리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어머니와 부자가 서로 만나서 너무나 감정이 격해서 이런 이제 그런 회한을 나누는 걸 조금 차단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곳곳에도 보면은 그 뭐 우리 가족들 만날 테니까 좀 나가시라고 뭐 이런 사실은 그런 녹취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네. 그럼 지금까지 이산 가족 상봉을 통해서 만난 납북자 가족이 몇 가족 정도가 될까요? 현재 한 19가족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조금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상봉도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참 지금 단체 상봉 참 아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워낙 작은 숫자가 만납니다만 또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60여 년을 기다려온 만남인데 막상 만나고 보면 정말 반갑고 좋지만 막상 이제 북측 가족이 그렇게 뭐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형은 한 아버님은 이제 아들을 보고 나서 아들이 너무 말라서 네. 너무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셨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했던 가족들을 그 적십자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9차 대상자들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봉 후 힘들다는 응답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힘든 이유를 보면요, 가족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 뭐 체제 선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접하면서 생각이나 이념의 차이로 인한 뭐 북한 가족에 대한 실망도 적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아무리 뭐 좋은 옷을 나름대로 이제 갖춰 입고 오지만 북측 가족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건 뭐 한눈에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족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 또한 한 이유를 차지했는데요. 네, 가족을 다시 이제 만난 이후 답답하고 또 허탈하다는 분도 이렇게 83명 적지 않았죠. 물론 기쁘긴 기뻤겠죠. 네. 생사를 확인했고 얼굴을 봤고 또 사진도 주고 받았고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도 뭐 30분 정도 있었지만 예. 실제 언제 통일이 돼서 아니면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서로 서신을 교환한다거나 이렇게 뭐 다른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네. 답답하고 허탈하다는 그런 응답이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에 가까운 대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저는 저기 마지막 항목에 나온 차라리 만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네, 그런 말씀도 사실 얼마나 많이 하십니다. 안타깝고 네. 힘들면 이런. 네, 저희가 또 예를 많이 드는데 지난 19차 상봉에 참여했던 그 김성겸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예. 북녘에 이제 아들과 딸을 진짜 60여 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구급차 상봉을 하셨습니다. 너무 몸이 힘들어서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상봉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2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죠. 이 상봉을 다녀온 이산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정신적으로 좀 그런 뭐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편치 않은 마음일 수도 있어서 사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좀 관리를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와 예. 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라던가 또 뭐 화상 상봉 등을 통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얼굴을 보고 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남과 북의 당국이 좀 합의를 하는 부분이 정말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2013년 이후에 어렵게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됐는데 이후에 8.25 합의에 따라서 이제 당국자 회담이나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 개선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상봉 행사가 끝나고 당장 잡혀 있는 어떤 일정들은 없습니까? 네, 현재 이제 우리 당국이나 북측 당국이 얘기하는 것 일단 8.25 합의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뤘으니까 다음 이제 고위 당국자 회담 또 고위 당국자 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 등을 이제 열어서 향후 남북 간에 이제 모든 의제들을 올려놓고 회담을 지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 이제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남북 당국 간 대화 이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산가족 상봉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 네. 8.25 합의가 있는 만큼 남북 모두 어느 쪽이든 먼저 선제안을 해서 당국 간 회담을 이제 열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북한의 추가 도발만 없다면요. 네, 그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는 북측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것이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인데요. 네. 북측에서 먼저 어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하자는 그런 역제안을 해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는 단체 상봉이 진행 중인데요. 이 영상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 시간에라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